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1969년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디딘 이후 우주를 직접 관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전통적으로 외계를 탐사하던 나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로켓을 발사하며 우주 탐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발사된 제임스 웹 망원경부터 최근에는 새로운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일론 머스크의 구체적인 화성 이주 계획까지 발표되며 우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밖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미지의 세계를 향한 지적 호기심일까요? 어쩌면 미래의 인류가 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행성에서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해 그리고 광활한 우주에 다양한 지적 생명체를 찾아 그들과 소통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계의 생명체가 어떤 모습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명체를 기반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 그리고 우리가 이주할 수 있는 행성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암석형 행성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적당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를 해야 하고,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소와 물과 같은 원소들이 있는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화성의 경우 많은 탐사선들이 직접 탐사를 나서며 표면의 다양한 사진도 찍었고 탐사선도 착륙시켜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게 되었지만, 이런 천체는 극히 일부고 광활한 우주 속에 인류가 직접 탐사를 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사하지 않은 행성들 중에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오는 행성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직접 가보지 않고 생명체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거주하기 적합할 수 있는 행성들의 목록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화성은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과 다양한 관측 장비로 위의 사진과 같이 물이 흐른 흔적의 삼각주와 극지방의 얼음의 모습을 관찰해서 물과 대기를 확인했다지만, 다른 행성들은 직접 가보지 않고 어떻게 확인을 한 건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시간에는 외계 행성의 대기 조성을 확인한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정말 다양한 빛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빛은 전자기파를 의미하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과 볼 수 없는 자외선, 적외선까지 다양한 파장의 빛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양한 파장의 빛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잘만 하면 혼합된 것을 나누어 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분광기라는 장치입니다. 학창시절 프리즘을 통해 빛의 굴절률을 달리해서 무지개를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양이 달라져서 파장의 길이가 긴 빨간색은 조금, 파장의 길이가 짧은 보라색은 많이 굴절되어 빛을 나누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면 행성의 대기 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는 빛을 받으면 특정 파장을 내뿜거나 흡수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모습이 모두 다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에너지 준위인데요. 에너지 준위는 양자역 각적계에서 형성된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양자화된 상태들이 가지는 에너지 값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전자들은 에너지를 얻거나 방출할 때 연속적으로 에너지 값이 변화하지 않고 특정 수치를 넘겨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얻어 들뜬 상태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10이라면 에너지가 1부터 9까지 주어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10을 넘길 시 변화한다는 거죠. 이처럼 에너지를 띄엄띄엄 흡수하고 방출하기 때문에 그 특성이 고유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를 흡수한 것을 관찰하면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방출한 것을 관찰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됩니다. 태양의 경우 흡수 스펙트럼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나오는데, 검은색 부분은 태양 표면에서 나온 빛이 특정 파장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을 내뿜는 별들은 비교적 쉽게 스펙트럼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직접 빛을 내뿜지 않는 행성들의 대기 조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모항성의 빛을 투과한 행성을 관찰하거나 별을 공전하는 행성의 주기를 이용하여 측정을 합니다. 별과 행성이 모두 보이는 때의 빛을 측정하고, 행성이 별의 뒷부분으로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의 빛을 측정하며 외계 행성의 대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태양계 내의 행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관측 데이터는 보시는 것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기의 조성 성분은 분광 방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행성의 표면이나 행성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직접 가서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지표면의 성분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기처럼 언제나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한데요. 우리의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유로파는 얼음 지표면의 밖으로 굉장한 양의 물을 뿜어내는데, 이 뿜어내는 순간의 빛을 이용해 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로파와 같이 대기 중으로 무언가를 방출하는 것은 쉽게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표면의 무거운 물체를 충돌하여 충돌로 인해 방출되는 분자들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달에는 물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2009년 엘크로스 프로젝트를 통해 달의 표면에 로켓을 충돌시켰고 그로 인해 발생한 섬광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달에도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죠. 물론 이런 분광기를 사용한 계측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하고 정확한 측정과 그에 대한 오차 보정도 수행해야 하죠. 또한 아주 머나먼 외계의 행성에서 오는 빛을 잡아내어 측정하기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허블 망원경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진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사되었고, 더 정밀한 관측을 통해 지구의 대기 조성과 비슷한 행성을 찾는다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신기한 우주. 어서 제임스 웹이 보내주는 새로운 분석 결과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